충북개발공사가 4차선 도로에 광장을 만드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용만 8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청주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부실복구 논란을 빚었던 청주 오송 군평 2 지하차도가 결국 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재개통 시기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시민단체가 4년 만에 재창립을 준비하면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학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제천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청으로 가는 길에 대규모 광장을 만드는 사업을 청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대회비로 추진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800억 원을 넘게 들여 도로를 막고 그 위에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은 청주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충북도청을 개방하고 주차 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심천부터 도청 일대를 문화의 바다로 이름짓고 외국의 유명 공원처럼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광장입니다. 김 지사는 원도심에 사람들이 모일 광장과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우암산과 무심천 사이에 있는 이 도청과 성안길에 도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도시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기본 구상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대회비로 진행된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광장화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청주대교에서 충북도청에 이르는 사직대로 500m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왕복 4차로를 많은 차량이 오가고 있는데요. 1단계가 진행되면 시내버스나 구급차 같은 일부 차량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공원과 문화공연시설, 농식품 판매대를 만드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500m 구간의 모든 차량 통행을 막는 겁니다. 이 도로는 시간당 3,500대가 오가는 청주의 주요 도로입니다. 주변 도로를 확장해 이곳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게 이 용역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도청 뒷길에 지하도를 파는 것까지 모두 82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제안을 받은 청주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용역을 진행했고 사업 주체나 예산 분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청주시는 이 지역에 이미 전혀 다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상적이면 같이 할 사업이면 처음부터 용역 방안을 같이 잡고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겠죠. 충청북도는 해당 용역을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뿐 충청북도가 지시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지역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청주와 충주, 옥천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옥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고 청주와 충주도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되는 등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부실특구 논란으로 재개통이 미뤄진 오송 참사의 현장, 궁평 2 지하차도가 결국 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대피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한 건데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는 10월이 되어야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벌써 개통하지는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아픔의 현장.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복구와 안전시설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도로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과 차단막,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비상 회차로 등이 진입로에 마련됐고 내부에는
벽 전체에 침수 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지 발판 겸 손잡이와 사다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대피 유도 등과 인명 구조함, 침수 대응 자동화 센서 등 모두 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 재개통 예정이었는데 안전을 담보하기엔 대피 시설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중간에만 있는 거란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안전이 확보되겠어요?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가 아쉽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보안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과연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 그리고 어린이가 매달리기엔 이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보안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안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논란을 부른 대피시설 보강을 마치고 차도를 재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줄뿐인 벽면에 지지발판 겸 손잡이, 이른바 핸드레일을 3줄 더 추가해 세로 간격을 촘촘히 채우기로 했고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피난 사다리는 21개 더 설치해 기존 25m 간격을 12.5m까지 좁히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0억 원 이상으로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돌다리도 두들려 가라고 하듯이 저희들이 안전에는 왕도가 없고 또 타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안과 안전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 공사에 필요한 기간도 최소 2달 이상, 10월은 돼야 차량 소통이 가능할 거라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1년 넘게 먼 길을 돌면서도 제대로 된 복구만 기다려온 지하차도 이용자들은 수개월 더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첫 공사에 빈틈이 없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런 운전자들이 하루 2만 명을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아픈 사고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피해 복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미 1년을 기다린 시점에서 약속을 다 해놓고 나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뭐 또 2개월, 3개월 또 차일피일 또 이 기계통이 계속 미뤄지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1년을 기다렸는데. 충청북도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양해를 바란다며 공사가 끝나면 참사 피해자들에게 현장을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청주와 충주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두 의료원의 필수 진료과 설치 비용을 각각 16억 원씩, 소아 청소년 의료 취약지 순회 진료 비용을 8천만 원씩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의료원이 경영난으로 220억 원을 빌리면서 5년간 내야 하는 이자 33억 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청주병원이 병원 부지를 기부받기로 했다며 새로운 카드를 내놨습니다. 청주시는 진료 업무 종료와 입원 환자 전원 조치 완료를 확인하고 오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병원은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병원 부지 기부를 약속받았다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이의 신청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가운데 한 곳이던 충북 청주 경실련이 4년 전 성희롱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이 시민단체가 다시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충북 청주 경실련입니다. 경제 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중소상인 살리기와 지방 분권 운동을 하면서 충북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단합회 자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사건 자체도 문제였지만 해결 과정에서 더 큰 절차적인 문제들이 나왔고 결국 반년 만에 중앙경실련이 사고집으로 지정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성희롱을 폭로한 활동가를 포함해 활동가 전원이 해고 처분됐습니다. 근로권을 침해했음에도 부당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권을 오히려 박탈하는. 4년 만에 이 단체가 청주 경실련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편 부당한 현실에서
여전히 경실련이 해야 할 고유한 영역과 과제가 남아 있으며 하지만 같은 시각 대회 현장 밖에서는 재창립을 반대하는 침묵 시위가 열렸습니다. 사건 당시 임원들이 주축이 돼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40개 시민단체는 당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자 단체를 아예 없앤 것은 시민단체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대로 청주 경실련이 재창립하면 다른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지역에서 함께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전히 그 피해자들을 아직도 질책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이에 대해 청주 경실련 주비위원회는 재창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3명의 발기인 명단에 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임원들 역시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지부 지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허위 주장을 근거로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딸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차장 변호인은 당시 채용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지난 2018년 당시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딸을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학대와 매니저의 사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씨가 제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공연장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 화려한 전기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던 유진박.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연주할 정도로 90년대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소속사 대표의 공연 착취와 2019년 매니저의 사기 등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 유진박이 세상에 관심을 피해 잠시 몸을 의지한 곳은 제천의 한 음식점. 어머니와 인연이 있던 대표의 도움으로 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간 컨트리 기분이니까 너무너무 네이처 좋고 그리고 여기 바로 유명한 레이크 앞에 서 있으니까 시너리도 좋고 기분 되게 좋아요. 건강을 회복한 유진박은 자신의 이름을 딴 공연장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어 5년 전보다 실력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음악 많이 늘었어요.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연습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많이 놀랐어요. 왜 어떻게 유진박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음악적 스펙트럼도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왔을 때는 주어진 곡 이런 곡에만 굉장히 집착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곡이라든가 접근하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본인이 또 하고 지금은 혼자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작곡도 하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그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제천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은 유진박은 이제 지역 청소년을 가르치고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잠깐 변했지만 약간 시티보이, 컨트리보이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음악 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많이 있으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기발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 최대 복합 문화 공간인 제천 예술의 전당이 개관했습니다.
450억 원을 들인 제천예술의 전당은 799석 규모 대공연장과 커뮤니티 아트센터, 아카데미실 등을 갖췄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충북 도림교향악단과 첼리스트 이영은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오는 26일 열리고 다음 달 11일까지 정은혜 작가 전시전이 개최됩니다. 제천예술의 전당은 10년 넘게 공터로 남아있던 옛 동명초 부지에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도입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 과정이 개설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IB 본부의 교사 양성 인증을 받은 한동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동대가 자격증 과정을 제공하면 충북교육청이 올해 25명의 IB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수 학습 나눔과 운영 지원,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 MBC 기자회가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시절 중독 뉴스를 연일 제작 방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